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겨울 특강에서 IB English A 랭리 코र्스를 맡게 된 레나라고 합니다. 이번 IB English A 랭리 겨울 특강은 학교에서 IB English A를 곧 수강하게 될 예비 수강생들, 그리고 IB English A를 수강하고 있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지, 아직 감이 잡히지 않는 학생들에게 아주 유용한 수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데모 클래스에서는 이번 윈터 코र्스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IB 랭리 코र्스 어세스먼트 디테일스를 조금 살펴보면서 학생들이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지금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번 윈터 코र्스에서 이제 어떤 그렇다면 방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커리큘럼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우리 윈터 코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서머 코र्스보다는 확실히 이제 기간이 짧은 만큼 핵심적인 요소들을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IB English에서 Non-Literary Text Type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필수라는 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코र्스에 다른 타스크의 기본 베이스가 되기도 하고요. 왜냐면 우리가 Non-Literary Text의 어떤 그 컨벤션을 배우고 그리고서 그것을 이제 분석하는 여러 가지 분석 포인트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따가 확인할 뭐 페이퍼 2라든지 IO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진행할지에 대한 그 베이스를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Non-Literary Text Type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 요거 자체가 일단은 이번 겨울 특강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간이 짧은 만큼 짧고 굵게 핵심적인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 visual text type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non-literary text type들 중에서도 뭔가 advertisement라든지 아니면은 그 infographic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어떤 visual elements들을 가지고 있는 non-literary text type들이 있어요. 그리고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visual text type들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조금 쭉쭉 요 text type convention 그리고 그 text type convention에 맞춰서 어떤 literary stylistic, 뭐 visual elements들의 분석 포인트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함께 explore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visual elements들이 없는 non-literary text type들이 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past paper에서 자주 나오는 article이라든지, 그렇죠? 우리 article도 뭐 opinion column이라던가 뭐 interview라던가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non-literary text type들을 좀 우리가 다 살펴보기에는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핵심적으로 자주 나오는 그런 유형들을 위주로 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week 2, day 2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literary 텍스트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literary 텍스트 같은 경우에 물론 학교에서 이제 보통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책을 이렇게 같이 그 공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literary 뭐 애널리시스를 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를 그 non-literary 텍스트 타입들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좀 많이 다루어주는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 literary 텍스트를 분석하는 법을 배워놔야지만 이제 paper 2를 또 address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IO에서도 그렇죠? literary 텍스트 하나 그리고 non-literary 텍스트 하나를 가지고서 이렇게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것도 필수적인 그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iterary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뭐 novel, 그쵸, short story, 그리고서 이제 그 우리 poetry,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쵸, 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드라마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다 보지는 당연히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필수적으로 이런 literary 어떤 elements들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non-literary 텍스트를 분석하는 법과 literary 텍스트를 분석하는 법이 비슷한 점도 물론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literary elements들이 또 이렇게 그러니까 literary 텍스트에만 조금 속해져 있는 그런 elements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또 살펴보면서 이제 paper 2와 IO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위크에는요, 우리가 IB에서 흔히 이제 그
이야기하는 글로벌 이슈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이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이 세계에서 그렇죠? 세계에서 다루고 있는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gender conflict이라든지 racism이라든지 이런 어떤 주제 의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그렇죠? 여러 가지 그 텍스트들을 살펴보고 이제 분석 연습을 같이 함으로써 이제 텍스트의 어떤 메시지 안에 숨어 있는 이제 implication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humanity concern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텍스트들 그리고 past paper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코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서 이제 다양한 뭐 past paper라든지 그쵸 past paper를 많이 활용할 것이고 그리고서 이제 또 다양한 소스에서 가지고 오는 좀 그 여러 텍스트들을 통해서 이제 분석 연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요 IB English Assessment Component를 좀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이거는 에세이의 어세스먼트 컴포넌트고요. 지금 이 페이퍼 1은 아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unseen non-literary text 그렇죠? 요거 하나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guided라는 요 단서가 붙은 것은 일단은 그다음 guiding question이 주어져요. 근데 이제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게 guiding question만 내가 답을 하면 이거에 대한 답을 하면 그런 방식으로 에세이를 쓰면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guiding question은 말 그대로 내가 참고를 하고 내가 이제 조금 그 언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그 정도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guiding question은 물론 무조건 address는 해야 돼요. 거기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내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그거를 이제 answering 하는 그런 방식으로 에세이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paper 1 에세이를 이제 어떤 organization을 통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당연히 이번 수업 때 이번 겨울 특강 때 배우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35%를 차지하는 아주 근간이 되는 그런 어떤 타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페이퍼 2 같은 경우는요. 이제 페이퍼 1에 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페이퍼 1은 non-literary text를 다루고 페이퍼 2는 literary text를 다루는데 이게 어떻게 응용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non-literary text를 이제 분석을 하는 그쵸 그 non-literary text에 해당이 되는 이제 어떤 여러 authorial choices라든지 literary elements들이라든지 그쵸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것과 사실 그 literary text의 어떤 literary elements들을 분석을 하는 게 정말 대동소이하거든요. 비슷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론 literary text에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라든지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뭐 음율이라든지 그쵸 이런 여러 요소가 또 추가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분석을 하는 그 방법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페이퍼 1을 통해서 연습을 제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페이퍼 2에서 이제 그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것도 충분히 쉽게 하실 수가 있게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요거 지금 페이퍼 2는 응용인 만큼 사실 페이퍼 1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좀 struggle 하는 그런 어떤 타스크예요. 그래서 우리가 페이퍼 2에서는 뭐 때문에 조금 어렵냐면은 이게 comparative한 에세이의 형식으로 써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배웠던 그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이제 학교에서 선정한 그 literary 텍스트 중에 이제 두 가지 작품을 토대로 해서 이제 four question이 주어지는데 그 four general question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제 그거를 answer 하면서 비교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 비교 분석하냐라고 했을 때 지금 그 for general question이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페이퍼 1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author가 어떤 literary elements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가 무조건적으로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응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겨울 특강 때 이 페이퍼 2까지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름 특강이라든지 이렇게 시간이 조금 길 때 페이퍼 2를 같이 어드레스를 하고요. 이제 겨울 특강에서는 페이퍼 1에 집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IO가 또 있죠. 이 IO는 30%, SL에서는 30%를 차지하는데 지금 IO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 그대로 oral assessment여가지고 스피킹을 통해서 일단은 이제 선생님 앞에서 내가 이제 그 10분 동안
이렇게 어떤 글로벌 이슈를 통해서, 글로벌 이슈를 통해서 하나의 non-literary 텍스트와 하나의 literary 텍스트를 이제 같이 분석을 하는 그런 어떤 타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겨울 특강 때 다루게 될 이제 페이퍼 1에서 non-literary 텍스트를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literary 텍스트를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또 글로벌 이슈까지 같이 어드레스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IO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 지금 요 특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직접적으로 이 타스크에 대해서 사실은 대비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타스크 자체를 연습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코र्스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일단은 여기 페이퍼 1을 일단 무조건 이번 겨울 특강 때 잘 잡아놓는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바로 넘어가서 볼게 HL. 그렇죠? HL의 Assessment Component인데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비중이 조금 다를 뿐이죠. Paper 1은 똑같이 35%고요. 이제 Paper 2가 25%로 조금 낮춰지고 Individual Assessment, 그죠? IO가 20%로 조금 낮아져요. 왜? HLSA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HLSA 같은 경우에는 1200에서 1500자 정도로 이제 Formal Essay를 쓰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조금 관심이 있는 line of inquiry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거를 따라서 이제 또 분석을 조금 길게, 그쵸? 길게 진행을 하는 그런 타스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지금 전체적으로 SL, HL, 요 assessment component와 요 task와 관련된 그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mark scheme을 조금 살펴보면서 근데 paper 1의 mark scheme만 지금 살펴볼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mark scheme도 사실 paper 1, paper 2 그리고 IO가 대동소이하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요 어떤 그 마킹 스킴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 어세스먼트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 그쵸? 이런 것들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듯이 뭐 페이퍼 2는 비교 분석이기 때문에 요 컴패러티브의 어떤 요소가 조금 더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그쵸? 요거와 지금 뭐 analysis and evaluation 요런 어떤 요소들은 다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요 assessment component 같은 경우에 총 4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understanding interpretation 파트는 말 그대로 지금 정확하게 이 텍스트의 literal한 meaning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이렇게 conclude를 해가지고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reference to the text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텍스트에서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irony가 있다라고 만약에 내가 에세이에서 썼으면 이제 그 irony가 실제로 irony여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심볼이었는데 그걸 irony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게 틀리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확한 그 텍스트에서 쓰인 그 literary elements들을 identify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evidence로 잘 제시를 해주실 수가 있어야 된다. 자, 우리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analysis evaluation 파트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었다. 그렇죠? 이런 textual한 feature 혹은 authorial choices가 어떤 식으로 이 meaning을 shape하는데 contribute를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그 하나의 body paragraph에 아까 얘기했던 그 evidence를 뭐 예를 들어서 제시를 하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파트에서 정확하게 irony가 지금 어떻게 쓰였고 그리고 나서 그 irony가 지금 전체적인 meaning을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contribute를 하고 있고 어떤 effect를 만들어내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focus organization, 뭐 language 부분인데요. 이거는 거의 모든 에세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coherent하고 organized가 되어 있는 그런 로직을 잘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좀 흔하게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thesis에 뭐 세 가지 뭐 irony, 뭐 symbol, metaphor 이렇게 세 가지를 써놓고서는 body paragraph에서는 metaphor 대신에 뭐 simile를 쓴다던가 이런 경우가 종종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coherent하지 않다라고 보겠죠. 그래서 정말 흔히 하는 실수들이기도 해서 일단 아웃라인 같은 것들을 조금 먼저 잘 잡아놓고 글을 쓰는 그런 연습을 이제 우리 겨울 특강 때도 하게 될 거고요. 자, 우리 language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clear, very accurate languag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정말 grammar라든지 이런 거 틀리지 말아야 되고요. vocabulary라든지 이런 거 formal한 register를 통해서 지금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language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영어를 정말 많이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IB English A를 사실은 조금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무리가 될 수가 있다. IB English A는 내가 영어를 잘하냐 못하냐 이걸 판단을 내린다기보다는 그냥 영어 자체는 어떻게 보면 tools예요. 그렇죠? 도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기본적으로 잘 할 수 있어야 잘할 수 있어야 내가 이제 분석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전달해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요소로서 지금 assess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간단하게 그냥 그렇다면은 대체 nullary text가 뭐 어떤 거고 어떤 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거냐 라는 거에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요거 지금 분석을 지금 분석을 하는 법을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이건 자세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요소만 좀 짚어드릴 건데 우리가 일단은 political cartoon이라는 nullary text가 있다, 텍스트 타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일단 이 political 카툰이 어떤 텍스트 타입인지, 그렇죠? 보통 뉴스페이퍼, 그렇죠? 웹사이트에 이렇게 그 게재가 되는, 퍼블리시가 되는 그런 카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보통은 politics라던가 public figures에 대해서 뭐 코멘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humor, satire 이런 것들을 통해서 criticism을 dramatize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든지 이런 purpose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먼저 이제 텍스트 타입 컨벤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가 political cartoon을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부분들을 그렇다면 내가 분석을 해야 될지 사실 막막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 중요한 어떤 그 political cartoon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같이 배우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는 이제 우리 caricature라고 하는 political 그 cartoon에서는 조금 이제 빠질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요소인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캐리커처라고 해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좀 되게 우스꽝스럽게 재밌게 자신의 이런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부러 지금 요 person features 혹은 character traits를 exaggerate, 그쵸? 좀 과장되게 그리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리포터가 한 명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리포터가 되게 과장되게 큰 입을 가지고 있다든지 눈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감겨 있다든지 아주 정말 그 약간 바늘구멍 같은 그런 눈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막 페이크 아이래쉬 같은 거, 그처럼 속눈썹 같은 것들이 옆에 되게 크게 붙어 있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캐리커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well-grown hair, big lips, fake eyelashes 이런 것들이 살짝 기자라고 하기에는 리포터라고 하기에는 좀 unintelligent해 보이고 uncritical해 보이고 그리고 입이 막 이렇게 웃고 있기는 한데 실제로 진짜 눈이 이렇게 감겨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좋아서 웃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감정이 안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lack of emotion이라는 부분이랑 이것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big lips라고 하면은 그렇죠? big mouth라고 하면은 보통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big mouth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부분을 끌어낸다던가 그리고 지금 왜 이 사람이 아까 감정이 없었느냐라고 봤더니 지금 뭔가 이 귀에 이렇게 하나 뭔가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커넥터를 통해서 지금 이 1%의 어떤 부자의 어떤 지시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부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 미디어, 그렇죠? 미디어가 일단은 요 99% of the population을 represent 하기보다는 요 wealthiest 1%의 명령에 따라서 완전히 corrupted가 되어 있다. 그런 어떤 지금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간단하게만 지금 한 요소를 본 거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심볼이라든지 satire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실 잡아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visual elements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런 어떤 구도라든지 그렇죠 composition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graphic weight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지금 이 전체적인 어떤 atmosphere, 뭐 mood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려내는가, 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요 분석 연습이 같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한 텍스트 타입에 대한 어떤 분석 포인트들을 어느 정도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뭐 패스 페이퍼라든지 다양한 어떤 텍스트를 통해서 그죠 분석 연습을 이제 하게 됨으로써 이제 그냥 알게 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이게 처음에는 당연히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데 이제 연습을 하면서 조금 익숙해진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실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데모 클래스가 되겠고요. 다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겨울 특강 때 수업 때 다시 만나보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